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이호선 숭실대학교 교수 그리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90년대요. 뭐 정말 이 최고 뭐 가수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난동 뭐 이렇게 실검이 오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화면이 고스란히 나왔어요. 예. 수입차 매장의 CCTV에 찍힌 화면인데 한 네. 중년 남성이 매장 안에 놓여진 태블릿 PC를 갑자기 바닥에 집어 던집니다. 예. 네. 그리고 차량 옆에 가면 입간판인데 그 입간판도 발로 차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한 방송에서 이 남성이 이 해당 매장의 영업사원에게 한 얘기들이 고스란히 녹취가 된 부분들이 공개가 됐는데 내가 이제 차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차를 새 차로 바꿔야겠다. 그런데 새 차 올 때까지 제일 가장 좋은 비싼 차로 2년 동안 내가 렌트해서 쓸 수 있게 준비를 딱 해놔라.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고기를 당신을 때문에 못 샀으니까 예.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고깃집에서 5근 끊어가지고 고기를 가져다 달라 이런 5근이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녹취가 돼서 보도가 된 겁니다. 고기를 사서 보내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는데 뭐 던지고 이런 행동들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야기만 들어보면요. 그렇죠. 뭐 일단 이런 사정은 양쪽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네. 확실히 들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됐을 때 영업사원이 그 내의 속상함을 이야기하면서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일단 이 영업사원 이야기로서는 물론 이런 어려운 사정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회사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미 일정 부분 보상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그 사장님이 개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인기 가수에게 싱값에 해당되는 그 돈을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동안 너무너무 괴롭혀서 내가 힘들었고 욕 듣는 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정당한 방식으로 요구를 하면 되긴 되는데 예. 아마 이 가수도 화가 많이 나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뒤에 김범용 씨 이제 얼굴이 보여서 혹시 김범용 씨 아니야 하는데 김범용 씨는요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할 뿐이고 이 가수분이 김범용 씨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 처음 공개된 보도에는요 업체 측의 주장만 뭐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담겨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A 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좀 직접 해명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조금은 뭐 속상하고 이해되는 억울한 부분도 면들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요 그 CCTV 녹화되고 있는 거 예. 그리고 자기 얘기하는 거 녹취되고 있는 것도 다 알았다는 겁니다. 다 알았대요? 예, 다 예. 알았는데 하지만 너무 화가 많이 화가 났고 업체 측에 이건 또 이제 이 분의 주장입니다. 업체 측이 너무 잘못한 분이 많았다. 새 차를 멀쩡한 차를 사는데 차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까지 멈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엔진이 이상이 생겨서 3번씩이나 멈춤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제대로 수리를 안 해줬고 그리고 나중에는 차를 교환을 해준다고 그래서 차값을 돌려준다고 하더니 리스 비용 2,500만 원은 당신이 부담을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문제가 됐던 고기 얘기도 마침 이제 장인장모한테 심부름을 가던 길에 이 영업사원 측의 전화를 받고 싸우느라고 그 심부름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가 당신들이 대신 이거를 가져다 줘라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근데 이제 방송에 나갈 때는 이런 해명들은 없이 나갔기 때문에 예. 기존에 보도한 쪽에는 자기가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엔진을 교체한다 그러면 엔진 오일로 생각하는데 엔진 오일이 아니라 엔진 자체를 교환했다는 거겠죠? 이제 통째로 바꿨다고 합니다. 엔진 자체를요. 바꿨는데 또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됐다는 거죠. 예. 네. 뭐 역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각자의 사정이 이해되는 것 같은데 예. A 씨가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차운이 좀 없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차가 내게 올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12년도에 그때는 V사에 이제 차량을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차량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매장 관계자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 스스로 곧 이 A 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다가 글을 올린 겁니다. 내가 매장에 가서 소리를 질렀더니 한참 있어서야 있고야 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네. 그래서 지금 이쪽 회사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시키냐? 그리고 차값만 해도 지금 1억 6천에 해당되는 값인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예. 거기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우를 받은 것을 오늘 몽땅 돌려주러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글을 올려서 예. 이번 사건하고 맞물려 가지고 또 한 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논란이 일자 이 90년대 인기 가수 A 씨 과연 누구냐? 뭐 신상 털기가
이 나오고 있는데 애꿎은 분들 좀 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90년대 같아요. 인기 가수분들은 다 이렇게 그럼, 언론이 언급이 예. 한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예. 그 실명으로 보도를 안 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명예를 지켜야 된다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또 대체분들이 왜 그런 것들을 또 신상까지 털어서 엉뚱하게 이번엔 RF 이성욱 씨가 첫 번째로 찍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마녀사냥을 당한 셈이죠. 전혀 관계도 없는데 지금 이성욱 씨는 사실 저 비슷한 종류의 차량을 사본 적도 없고 예. 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내 이름이 거론해서 너무 당황스럽다. 그리고 나도 나지만 90년대 다른 같이 활동했던 가수들이 괜히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이 상한다, 마음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기가 또 있으셨다는 얘기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90년대에 또 다른 유명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이 도박 자금을 안 갚아서 고소를 당한 일도 있었네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뭐 1990년대가 우리나라 가요계에는 완전히 무슨 르네상스처럼 엄청나게 많은 또 새로운 곡들이 많이 나왔고 인기 가수들이 막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유명 걸그룹 출신 한 분이 네. 이 도박과 관련된 자금을 빌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예인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인데 얘기를 들어보니 지난 6월 달에 도박장에서 도박자금 명목으로 카지노 수표 3억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걸 안 갚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또 다른 고소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 돈 2억 5천만 원을 그때도 6월이었는데 이거 빌려서 갚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건이 걸려 있는데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카지노가 내국인들은 출입이 불가능한 그런 그래요? 카지노로 알려져 있어서 예. 알고 보니 이 여성이 이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게 단순 도박뿐만 아니라 예. 상습 도박 혐의도 지금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예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을 텐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거나 뭐 억울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좀 씁쓸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TV조선 마이웨이에 이어 80년대 대표 가수 김범용 씨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한동안 방송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네요. 예, 김범용 씨 85년도에 기억하실 거예요. 바람이라는 곡으로 정말 네. 바람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 노래를 해주셔야지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노래를 좀 망칠까 봐. 바람. 예,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으니까 됐고요. 예, 근데 이분이 그때 데뷔하자마자 그 데뷔곡으로 5주 연속 가요 프로그램에서 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2000 국풍 뭐지 않았었나요? 저때 그 가요제 이름이 국풍 85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아, 이제 그런 기억까지도 다 떠오르시네요. 예. 근데 또 2006년도에 바람처럼 또 사라지셨어요. 그 이후로 방송에서 아예 안 나타나셨거든요. 네. 알고 봤더니 40억 원대 빚을 그 당시에. 40억 원이요. 40억 원대 빚을 짊어지셔서 그거를 다 갚으느라고 밤무대를 주로 다니셨다고 합니다. 하룻밤에 뭐 5군데씩 무대를 뛰느라고 정말 힘겨운 생활을 했었다고 네. 하시네요. 40억 원 빚 때문에 이 방송 활동까지 그만뒀어야 했던 그 당시 상황도 전해주셨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제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와. 그럼 나가려고 준비를 해. 근데 전화가 와. 오늘까지 5천 넣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못 넣어. 그러면 이제 계속 전화가 와. 그럼 내가 방송을 했는데 이거 해 방송이 안 돼. 말이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죄송합니다. 포기를 하는 거야. 저 그 뭐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는 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텐데 자, 김범용 씨 하면 1980년대 뭐 노래도 잘했지만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였는데 특히 많은 히트곡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는 사실은 싱어송라이터가 별로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 시기에 가수로서도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또 작곡가로서도 굉장히 이름을 날렸는데 여러분 이름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김명배 씨의 남자답게 사는 법, 또 한혜진 씨의 마지막 연인, 민혜경 씨의 We Love You, 굉장히 그것 말고도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네요. 작사를 다 예. 했는데요. 근데 지금도 이번에 그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김범용 씨가 하는 얘기 뭐냐? 내가 지금도 제일 재미있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노래 만들고 요거 곡 주고
또 앨범 작업하는 게 나에겐 가장 재밌는 일이다. 그래서 한번 일단 딱 영감이 떠오르면 2, 3일 집에 안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직도 열정의 그렇네요.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죠. 예. 바람 노래 같은 경우는 저같이 조금 젊은 세대나 이 김범용 씨가 활동했을 때 태어나지 않았던 네. 예.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노래 같은데 당시에 진짜 가수로서 제작자로서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대단했죠. 일단은 처음에 가수로 나왔을 때 지금 바람이 나옵니다만 예. 저 이게 발음이 예. 그때는 어떻게 바담, 유행했냐 바담. 예. 빠땀 이렇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또 새로운 면모를 가진 데다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요계에 이런 저런 비트의 저런 스타일의 노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데다가 사실상 뭐 김범용 씨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리고 뭐 그때 당시 형성된 팬층이 지금까지도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예. 저는 지금도 노래방 가면 김범용 씨 노래 부르거든요. 예. 저게요, 국풍 85인가 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그 대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당시 1등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예. 워낙 전성기를 구가하시던 분이라 진짜 예. 그때를 잊지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집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 앞에 좀 조그만 공원이 있거든요. 공터 같은 게. 거기서 항상 상주했어요. 텐트도 치고. 그러고 이제 공무원들이 와서 딱 철거하면 그 다음날 또 텐트 치고. 저영로 그 사무실에 가서 행패도 부리는 사람도 있었고. 조용필 팬들 뭐 싸움도 나고. 옛날에는 이게 팬들이 이게 또 과격했어요. 이게 사랑하는 법이. 지금도 아련해요. 정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범용 씨. 지금까지도 팬들분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팬클럽 이름이 범용사랑이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범용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이 팬클럽들과 함께 일전에 캠프를 열린 걸 알고 있는데요. 캠프를요? 예, 캠프를 열고 있는데 그게 벌써 뭐 데뷔 연도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980년대부터 지금 21세기가 됐는데 지금 그래서 오래된 이 팬들과는 사실은 팬이 아니라 인생 친구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범용 씨 얘기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팬들, 친구 같은 팬들이 있어서 나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나중에 뭐 김범용이라는 이 이름이 그냥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인생도 훌륭했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본인의 꿈이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죠. 그렇군요. 네. 자, 김범용 씨가 또 최고의 남성 듀오 녹색지대를 발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90년대 이분들도 사실 해상처럼 등장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준비 없는 이별, 사랑을 할까요?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또 김범용 씨와는 음악 스타일도 많이 다른데 사실 이분들이 이 언더밴드에서는 굉장히 유명했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런데 그거를 한 그 가요 페스티벌에 참가한 모습을 보고 김범용 씨가 발굴을 해서 프로듀서로서 데뷔를 한 겁니다. 그래서 95년대 최다 방송국으로 선정이 될 정도의 인기를 누리게 만들었었던 거죠. 네. 제작자로서 능력도 탁월했던 겁니다. 네, 제작자로서도 탁월했지만 연기에도 한번 도전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스캔들까지 나셨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이분이 85년도 데뷔했을 때 워낙 인기가 좋았고 예. 지금이 아니라 85년도니까 청춘 스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또 다른 청춘 스타였던 이미숙 씨하고 호흡을 맞춰서 이미숙 씨라고. 졸업 네. 여행을이라는 작품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둘 다 또 그렇게 술을 좋아하신다네요. 그래서 예. 영화 촬영하고 촬영장에서 끝나자마자 뭐 술 한 잔씩 같이 나누는데 청춘 남녀가 술을 같이 마신다는 모습이 주변에 눈에 띄면 예나 지금이나 스캔들이 나기 마련 오해를 할 수 아니겠습니까?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김범용 씨는 좋은 연기자, 훌륭한 배우하고 스캔들 난 거니까 난 지금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또 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네. 자, 신곡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40년지기 친구하고 함께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신곡을 내는데 그 제목이 나는 로마로 간다라는 제목인데 네. 이게 갑자기 웬 로마인가 할 텐데 그게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얻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기차가 뚫린다면 이 기차를 타고 쉬지 않고 로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그 기차의 이야기를 친구들 40년지기 친구들과 같이 함께 가면.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누구냐? 그 친구여를 함께 불렀던 박진광 씨, 가수 박진광 씨하고 왜 그 1980년대 남성 듀오 0과 0이라고 있었는데요. 예. 그 노래를 작곡했던 김정호 씨. 예. 그리고 왜 높은 음자리 저 바다에 누워 이렇게 불렀던 젖바다에 누워. 그렇죠. 그 예. 노래죠. 그 높은 음자리표 그 보컬이었던 김창수 씨. 그리고 왜
빠이빠이야 이런 노래 있었는데 있었죠. 이 노래를 불렀던 소명 씨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해가지고 사실상 오래간만에 내놓은 앨범이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뭐 사진도 넣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만들자 또 큰 그림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지금 당장 가면 굉장히 로마도 덥다고 합니다. 리포트 보셨겠지만 네. 조금 이제 날씨 좋아지면은 정말 철도 연결돼서 가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더위 얘기를 했는데 정말 덥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기이한 이 화재 사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오후 2시 같은 경우에는요. 전북 예. 완주에서 버스가 달리다가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 버스였는데 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엔진룸 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와서 갓길에 정차를 시켰는데 불이 확 일어나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30분 만에 끄긴 했지만 완전히 타버렸거든요. 예. 다행히 버스 안에 승객 수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뭐 추가적인 불이 번진다든가 하는 그런 재산 피해도 없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죠. 아, 승객이 없어서 진짜 정말 다행인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폭염이 차량 화재에 영향을 뭐 미친 건가요? 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공부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온도에는 또 이게 조금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지난 8월 한참 더울 때잖아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를 봤더니 평균 이게 8월 달에 201건이 벌어지는데 예. 이게 보통 다른 달에 비해서는 20건 이상 많은 횟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더위가 영향을 미친다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엔진 온도가 일단 확 우리가 차를 달리기 시작하면 최고 300도까지 올라가는 데다가 예.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도로 열기 있죠. 그렇네요. 네. 거기다가 사실 우리가 점검을 잘 하면 모르겠는데 이 차량 점검이 잘 안 되면 결함이 조금씩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엔진룸 화재의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안에 이제 이물질이 있나 없나 좀 살피는 과정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주기적으로 좀 청소하고 예. 그리고 기왕에 차 세울 수 있다면 지하 주차장이나 그늘 맞습니다. 찾아가서 세우는 거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것도. 또 냉각수하고 엔진오일 이렇게 살피는 거 그거 예. 우리가 잊기 쉬운데 그거 확인한다면 아무래도 화재의 위험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차에서 이제 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한번 달리다가 이제 좀 서서 한 뭐 차량 시동을 끈 지 한 뭐 30분 넘었다가 이제 본네트라고 하죠. 엔진 쪽 네. 열었는데 그 열기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많은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드는데 자, 요즘은 뭐 폭염이요. 방화범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범인은 더위였습니다. 예. 진짜 제천에서는요, 이게 화장품 폐기물 같은 것들을 바깥에 쌓아놨는데 네. 화장품 폐기물에 여러 가지 유기물, 합성물도 있지만 화학물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연 발화로 불이 났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목포 여수군요. 여수에서는 폐축사에 왜 퇴비처럼 이렇게 쌓아놓는 깻묵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네. 그게 쌓여 있었는데 여기는 밤에도 불이 났어요. 왜냐하면 깻묵, 퇴비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축적이 돼 있어서 안에서 열이 올라와서 자연 발효를 시키는데 가스가 또 나오지 가스가 않습니까? 그게 예. 너무 쌓아뒀던 모양인지 깻묵에서 발효가 돼서 불을 일으켰는가 하면 네. 이게 목포에서는 석탄 야적장에서도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일어나는데 연탄도 아니고 석탄은요 아시겠지만 그냥 일부러 불 붙이기도 어려워요. 네. 거의 불가능하죠. 불이 안 돼요. 이거 예. 300도가 넘어야지 불이 붙기 때문에 일부러 불을 붙일 때는 뭐 기름 같은 걸로 불을 붙여야 붙는데 저기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식재료까지 화재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죠. 예. 우리가 왜 얼마 전에 그 라텍스 베개에서 불났다는 얘기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4일 날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서 타는 냄새가 나서 119에 전화를 해서 나중에 소방당국이 와서 봤더니 그 직상광선이 쪼이는 그 베란다 쪽에 놔뒀던 그 베개에서 발화점이 시작이 돼가지고 불이 거의 날 뻔했던 거죠. 아이고, 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라텍스 소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밀도가 워낙에 높고요. 열 흡수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탄 게 보이죠. 맞습니다. 저렇게 베개에서 그 불이 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잖아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왜 또 여름에 또 영양가 떨어지고 또 힘 빠지고 그러면 삼겹살 좀 구워 먹잖아요. 그렇죠. 네. 삼겹살 구워
구워 먹고 그다음에 후라이팬을 휴지로 좀 닦아내고 그다음에 씻어야 되는데 이 닦아낸 휴지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여기서 불이 난 겁니다. 기름종이에서요. 기름종인 거죠. 이게 물론 그냥 그 닦아낸 것만으로 불이 나는 일은 없지만 그 옆에 혹시 약간 이 윤활유라든지 다른 기름이 붙어 있는 거기다가 불이 나기 쉬운 가연성 재료가 옆에 있다 그러면 불이 날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닦아낸 휴지도 다시 보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확실하진 않지만 뭐 SNS에 황당한 일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폭염이 범죄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요리도 합니다. 네, 어떤 네티즌이 이제 옥수수를 바깥에 실온에 놔뒀더니 팝콘처럼 튀겨졌다. 팝콘처럼 나왔어요. 맞을까요? 사진을 올린 것도 있었고요. 사실 저거 말고 이제 지난해 되게 화제가 됐던 사진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구에서 이게 너무 더우면 계란이 익을 것 같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프라이팬에 계란을 계속 4시간 동안 올려놓았더니 프라이가 됐다라는 사진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맛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며칠 전에 옥수수 맛있어서 먹었는데 하나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딱 오더니 아빠 이거 코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바싹 말라가지고요. 근데 저렇게 기둥에 딱 붙어 있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군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뭐 더위라서 사실 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